팀장님, 본 의원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관해 지난 1년 동안 반입된 폐기물 반입량을 좀 분석을 해보았어요. 해보았더니 이 사업장이 에코솔루션이죠. 사업장 이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일 몇 톤씩 몇 년간 매립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나요?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상에는 한 17년 정도 매립 그 기간이 17.5년 정도 되고요. 매립량은 톤으로 따지면 273톤 하루에 이렇게 매립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사업계획서 자료에 하면 일일 252.5톤씩 18.8년간 매립하겠다고 금강유역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을 지금 초과해서 받고 있는 게 분석이 돼서요. 잠시 후에 그 분석된 자료는 좀 제가 공지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업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있잖아요. 요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받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나요?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50대 50으로 받겠다고. 네, 맞습니다. 1대1 비율로 해서 반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업자가 그대로 사업계획서나 또 허가난 대로 반입을 하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도 5월부터 2024년도 4월 말 현재까지 1년간입니다. 폐기물 반입 일수는 310일이고요. 사업자가 제출한 252.5톤 일일 반입하겠다는 그 톤수에 근접한 260톤을 제가 반입 일수를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60톤 미만이 90일, 310일 중에 나머지 220일은 260톤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요거를 한번 세분화시켜서, 그러면 260톤 초과하는 수계에서도 260톤과 500톤을 제외하고 사이를 제외하고 500톤 이상은 얼만큼 며칠을 반입을 했나를 세어봤더니 20일입니다. 600톤 이상은 28일입니다. 700톤 이상은 9일간, 그리고 800톤 이상은 4일, 1000톤 이상이 있습니다. 3일간. 이렇게 해서 500톤과 1000톤 사이를 매립하는 일수만 66일입니다. 본 의원이 이걸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지금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의 월별 반입량을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월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 5월부터 10월까지는 그래도 일반 폐기물을 더 많이 반입을 해서 매립을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 11월, 12월, 2024년도 1월, 2월, 3월, 4월 계속해서 지정 폐기물 반입량을 증가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성과 상관이 있겠죠. 일반 폐기물의 처리 비용 대 지정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단가가 틀리니까요. 사업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정 폐기물을 많이 매립해야만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그게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 반입량 비율 대비 1대1로 해야 되잖아요. 50% 이렇게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 폐기물 들어오는 비율에 비해서, 반입량 비율에 비해서 지정 폐기물 반입하는 비율의 초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23년도 5월에는 초과 이력은 없습니다. 23년도 6월에는 2일간 초과하였습니다. 7월에도 2일간 초과하였습니다. 8월에는 하루 초과하였습니다. 9월에는 3일 초과하였고요. 이러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는 어떠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차재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루하루를 분석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4년 4월 30일까지 총 반입량을 보면 일반 폐기물이 11.5%고요. 지정 폐기물이 5.6%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율대로 지정 폐기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 비율 50대 50을 그 초과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일 반입량이
249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서 초과하는 일수가 252.5톤 이상 초과 일식이 많다고 예. 그때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많다고 해서 아마 지금 23년 9월 27일 날에 그 환경부로부터 환경 보전 방안을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 에코솔루션에서 그때 변경 받은 내용이 390루베로 좀 일일, 네. 390루베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받았고요. 변경을 받은 다음에는 아마 초과된 일수가 전체적으로 초과된 일수가 한 3일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거든요. 잘못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변경한 일자가 언젠가요?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인데. 예. 자, 그러면 9월 27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거는 다시 300 아까 몇 루베로 했죠? 390루베입니다. 390루베. 이거 다시 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산시가 집중하여 볼 게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반입률이 2023년도 11월부터 12월, 1월, 24년도 1월, 2월, 3월, 4월에서 지정 폐기물 반입률이 높아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에코솔루션에 들어오는 지정 폐기물에는 국가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한 독극물이 들어옵니다. 11가지가. 에코솔루션에 들어오는 산업 폐기물에는 지정 폐기물 중에 11가지의 독극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극물은 매립되는 과정에서 독극물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화재 사고가 나고 폭발 사고가 나고 많은 다 지자체의 어떤 폭발 사고나 화재 사고가 나는 이유들이 그걸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지정 폐기물 추이가 계속해서 더 많이 지금 매입되고 있는데 이거를 토탈로 인력을 놓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때 반입량이 지정 폐기물이 얼마큼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시키셔야 되고 서산시의 직접 관리 감독권이 없으면 환경부에 연락을 해서 지금 지정 폐기물 반입률이 계속해서 추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이것이 환경부에서 관리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근본 행정사무감사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오토밸리 산업단지 전경을 좀 드론으로 촬영을 하였고 또 에어돔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 시찰을 나갔을 때 구멍이 나 있어서 그때 긴급히 보수하여서 조치를 했는데요. 에어돔에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이 드론으로 촬영을 협조해 주신 우리 자원순환과와 또 토지정보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장 사진을 에어돔 사진을 봤을 때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이 3폐장이 지금 가동된 지가 몇 년이 됐죠, 팀장님? 2년 됐습니다. 2년. 이제 횟수로 3년이죠. 네.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1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인 에너지드림 에어돔이 폭설로 무너졌습니다. 에어돔은 어제 자정쯤 북동쪽 부분이 지난 5일 이후 내린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서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천시는 눈이 녹아 발생한 물이 매립장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밀폐 공사 등을 하면서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때 저 사고로 제천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제천시가. 오랫동안 침입주수 하천을 저희가 저 현장도 답사를 해봤는데요. 수년이 흘러도 그 하천변이 계속 빨간 물이 있고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에어돔이 햇빛에 또 태풍, 바람, 폭우, 폭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걱정을 우리가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런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 때문에 에어돔이 소재가 도대체 뭘로 돼 있길래 저렇게 폭설로 주저앉는지 좀 과에서도 그러고 저희들도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보다는 약간 좀 강하겠죠.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3년차 정도 됐으면 우리가 제천과 같은 그런 사례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보강이나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논의해서 저런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3폐장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지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사고가 터지면 저 산패장은 지하 40m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퍼올 수도 없고 터지고 나면 침출수 그대로 흐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가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철저히 안전하게 매립될 수 있도록 지정 폐기물도 이것도 1대1 비율로 정확하게 거의 일정하게 들어와서 한 블럭 한 블럭 한 블럭씩 채곡 마무리 짓고 넘어가고 짓고 넘어가고 안정화시키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이 이런 폐기물을 어떻게 반입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지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앞으로는 1년 거를 보지 않고 수시로 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환경부의 또 지원도 같이 받아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